왕실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공식 성명이라는 것이 언제나 사실의 전부를 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안다. 특히 찰스 국왕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문장은 더욱 그렇다. 단정한 문장, 절제된 어휘, 감정을 배제한 듯한 문체 속에는 언제나 말해지지 않은 맥락이 숨어 있고 그 맥락은 종종 한 시대의 공기를 바꿀 만큼 무겁다. 불과 몇 분 전 발표된 그의 짧은 메시지는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이면에는 왕실 내부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긴장과 고통, 그리고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개인적 상처가 담겨 있었다. 찰스는 늘 의무라는 단어로 자신을 설명해왔다. 왕세자 시절부터 그는 감정보다 책임을 앞세워야 하는 인물로 훈련받아 왔고 그 훈련은 그의 말투와 표정, 심지어 침묵의 방식까지 규정했다. 그래서 그가 고통스러운 소식을 전할 때조차 대중은 그 고통의 깊이를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왕실을 10년 넘게 취재해온 기자의 눈에는 이번 발표가 단순한 행정적 알림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보였다. 단어 사이의 미묘한 간격, 문장의 끝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여운은 평소의 찰스와 달랐다.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버킹엄궁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고위 보좌관들은 잦은 회의를 열었고 일정표는 수차례 수정되었다. 왕실은 언제나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지만 안정이 위협받고 있을 때일수록 그들은 더 철저히 침묵을 선택한다. 그 침묵 속에서 소문은 자라났고 소문은 점점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는 오랜 세월 대중의 관심과 오해 속에 존재해왔다. 사랑과 비난, 이해와 거부가 교차한 그들의 역사는 단순한 부부 서사를 넘어 왕실 자체의 변화를 상징한다. 카밀라는 늘 조심스러운 태도로 왕비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찰스 역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말보다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에 이번 발표에서 카밀라의 이름이 암시적으로 언급되었을 때 왕실 내부를 잘 아는 이들은 즉각 긴장했다. 그것은 평소의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발표 직전, 찰스는 극히 제한된 인원과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왕이기 전에 남편이었다. 이 짧은 문장은 이번 사안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왕실의 결정은 늘 국가적 의미를 지니지만 그 결정의 출발점이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찰스의 목소리에는 그 개인적 고뇌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공식 발표문이 배포되자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헤드라인은 빠르게 쏟아졌고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은 표면에 머물렀다. 왕실의 언어를 해독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한 인물이 내놓은 메시지일수록 그렇다. 찰스의 문장은 짧았지만 그 짧음 속에는 설명되지 않은 끈 전제가 있었다. 바로 불가피함이라는 전제였다. 왕실은 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불가피하다는 말로 포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불가피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카밀라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치부하기 어려웠다. 왕실 관계자들의 표정, 갑작스럽게 취소된 비공개 행사, 그리고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내부 동요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찰스가 발표를 통해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준비의 시간일 것이다. 대중에게는 준비, 왕실 내부에는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카밀라에게는 받아들임의 시간. 그는 늘 역사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를 의식해왔다. 이번 순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다만 이번에는 역사적 평가보다 개인적 상실감이 조금 더 앞섰을 뿐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주한다. 왕실의 비극은 대개 조용히 시작된다는 점이다. 큰 사건은 늘 작은 신호로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 발표는 그 신호 중 하나였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은 오히려 다가올 파장의 크기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균열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된다. 제1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춘다. 아직 모든 것이 말해지지 않았고 찰스의 고통도 카밀라를 둘러싼 진실도 전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몇 분 전의 발표가 왕실의 시간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여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길게 이어질 것이다. 첫 번째 반응이 지나간 뒤 진짜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된다. 찰스의 발표가 전파를 타고 퍼진 직후 왕실 주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오랜 시간 이 세계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 미묘한 균열을 놓칠 수 없었을 것이다. 궁 내부의 일정은 갑작스럽게 재검토 중이라는 말로 대체되었고 평소라면 문제없이 진행되었을 공식 행사는 이유 없이 연기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발표는 이미 결정된 결말이 아니라 더 큰 국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었다. 왕실은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 철저하게 훈련된 조직이다. 감정은 배제되고 이미지가 우선이며 무엇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 그 원칙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특히 카밀라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보통 왕실은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정보의 초점을 분산시킨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침묵이 오히려 질문을 키우고 있었다. 카밀라는 오랜 세월 적응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온 인물이다. 그녀는 사랑받는 왕비가 되기까지 긴 시간을 견뎌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역할을 선택했다. 공개석상에서의 절제된 미소, 사소해 보이는 제스처 하나까지도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였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에서 그녀의 모습이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했다. 사라짐은 왕실 언어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왕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오갔다. 누군가는 건강을, 누군가는 가족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어떤 설명도 완전히 설득력을 갖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이번 상황에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분 전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이 발표는 충분히 준비된 장문의 성명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서둘러야 했던 선택에 가까웠다. 왕실은 보통 즉흥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흥이 허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상 상황임을 의미한다. 찰스의 내면 역시 이 시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평생을 기다림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다. 왕위 계승을 기다렸고 대중의 인정을 기다렸으며 자신의 선택이 역사적으로 이해받기를 기다려왔다. 그런 그가 갑작스러운 발표를 선택했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감정적 압박이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이는 정치적 판단이라기보다 인간적인 한계에 가까웠다. 이 지점에서 왕실과 개인의 경계는 흐려진다. 왕은 상징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남편이기도 하다. 찰스는 늘 이 두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써왔다. 그러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은 언제나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온다. 이번 발표는 바로 그 균형이 흔들렸음을 외부에 처음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조심스럽게 선택된 단어들 속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피로와 상실감이 배어 있었다. 언론의 시선은 점점 더 집요해졌다. 사진 한 장, 짧은 영상 클립, 관계자의 무심한 표정까지도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보가 많아질수록 진실은 더 멀어지는 듯 보였다. 왕실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고 그 침묵은 각자의 상상으로 채워졌다. 어떤 상상은 동정으로, 어떤 상상은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카밀라가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대중의 반응이 과거와 다르다는 사실이다. 한때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녀를 향해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연민의 시선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는 왕실을 바라보는 시대적 인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더 이상 완벽한 상징만을 요구하지 않는 사회, 인간적인 약함을 이해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해가 곧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왕실은 여전히 설명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제2장은 이처럼 질문이 증폭되는 시점에서 머문다. 찰스의 발표 이후 상황은 명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카밀라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왕실은 말을 아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흐름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흐름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왕실이라는 제도가 어디까지 인간적일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다음 장에서 더욱 선명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실의 침묵은 하나의 메시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은 때로 가장 강력한 발언이 된다. 특히 왕실처럼 상징과 전통 위에 세워진 조직에서는 말보다 보류가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찰스의 발표 이후 며칠 동안 이어진 이 공백의 시간은 단순한 정리 기간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중요한 판단이 오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카밀라가 있었다. 왕실의 일상은 철저히 기록되고 관리된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행사가 취소되었는지, 심지어 비공개 일정의 변경조차도 내부 문서에는 명확히 남는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기록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다. 익숙한 패턴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보좌진들조차 확정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다.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너무 민감해 문서로 남길 수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였다. 카밀라의 부재는 점점 더 상징적인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조용히 왕의 곁을 지켜왔고 자신의 역할을 과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유지해왔다. 그렇기에 지금의 침묵은 단순한 휴식이나 일시적 후퇴로 해석되기 어려웠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이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감각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위기와는 결이 다른, 보다 개인적이고 깊은 차원의 문제를 암시했다. 찰스의 태도 또한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졌다. 공식 석상에서 그는 여전히 왕으로서의 절제를 유지했지만 가까이에서 본 이들은 그의 시선이 자주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설 중 잠시 멈추는 순간 준비된 문장을 넘길 때의 작은 숨 고르기, 그리고 예전보다 잦아진 즉흥적 수정, 이 모든 것은 그가 내부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전통적 기대와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감정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선례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개인적 문제로 인해 공적 역할이 조정된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선례도 이번 상황과 정확히 겹치지는 않았다. 카밀라는 단순한 왕족이 아니라 국왕의 배우자이며 동시에 현대 왕실이 선택한 변화의 상징이다. 그녀의 위치는 제도적이면서도 감정적이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행정적 판단만으로 해결될 수 없었다. 대중의 관심은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옮겨갔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왕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찰스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왕실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재정의하려는 요구에 가까웠다. 현대 사회에서 왕실은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지닌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설명해야 하고 때로는 공감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상황에서 왕실은 그 경계 앞에 서 있었다. 카밀라를 둘러싼 이야기는 점점 더 조심스러운 톤으로 변해갔다. 과거의 논란을 떠올리기보다는 현재의 고요함이 의미하는 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대중 역시 이 사안을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한 개인의 삶과 역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왕실이 인간적일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한계는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이 시점에서 분명해진 한 가지는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찰스의 발표는 출발점이었을 뿐, 그 이후의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느리게 전개되고 있었다. 왕실은 시간을 벌고 있었고, 그 시간은 곧 선택의 무게를 의미했다. 빠른 해명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었다. 제3장은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채워진다. 말해지지 않았던 것들, 보이지 않는 결정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하는 침묵. 찰스와 카밀라는 지금 개인의 삶과 역사적 책임이 교차하는 가장 어려운 지점에 서 있다. 이 기다림의 끝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이 왕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윤곽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선명해질 것이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왕실 내부의 공기는 더욱 밀도가 높아졌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조정과 협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왕실은 언제나 연속성을 강조해왔고 그 연속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때일수록 더 신중해진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 왕실이라는 제도가 앞으로 어떤 얼굴을 갖게 될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었다. 찰스는 이 국면에서 유난히 고독해 보였다. 왕위에 오른 이후 그는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왔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그가 준비해온 국왕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찾아왔다. 정치적 판단이나 국가적 위기가 아닌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서 시작된 균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균열은 국왕이라는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해도 피할 수 없는 인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왕실 보좌진의 역할은 이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졌다. 그들은 단순히 여론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선택이 제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를 계산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어떤 결정은 동정을 불러올 수 있지만 다른 결정은 전통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카밀라와 관련된 사안은 감정과 상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었다. 카밀라 자신은 이 논의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보였다. 그녀의 침묵은 점점 더 길어졌고 그 침묵은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왕실이 요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역할과 신뢰가 이번 상황으로 인해 시험대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왕비로서의 카밀라는 늘 안정과 조화를 상징해왔지만 지금은 그 상징 자체가 질문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감지되었다. 왕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일부 여론이 오히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왕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이라기보다는 왕실 역시 현대사회의 압박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변화였다.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가 점차 현실적인 시선으로 대체되고 있었고 그 변화는 찰스와 카밀라에게 새로운 부담이자 동시에 작은 여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해와 공감이 곧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왕실은 여전히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어떤 이는 이번 침묵이 더 큰 발표를 위한 준비라고 보았고 또 다른 이는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해석이 왕실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침묵은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야기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위험한 선택이기도 하다. 찰스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려야 했지만 이번만큼 감정과 책임이 정면으로 충돌한 적은 드물었다. 국왕으로서의 의무는 명확하지만 남편으로서의 선택은 훨씬 모호하다. 그리고 그 모호함은 왕실이라는 제도가 개인에게 요구해온 희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었다. 제4장은 바로 이 갈등의 중심에 머문다. 아직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고 공식적인 설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실 내부의 균형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카밀라의 침묵, 찰스의 고독,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신중한 계산들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왕실은 어디까지 개인의 이야기를 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그 답을 향한 여정은 다음 장에서 더욱 뚜렷한 방향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균형이 재조정되는 과정은 언제나 외부보다 내부에서 먼저 체감된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 시점을 전환의 구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위기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위기 그 자체를 어떻게 역사 속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찰스의 발표 이후 흘러간 시간은 결코 공백이 아니었다. 그 시간은 조용히 방향을 정하고 말해질 수 있는 것과 말해질 수 없는 것을 가르는 필터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왕실이 가장 경계한 것은 단어였다. 어떤 표현은 연민을 불러오고 어떤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키운다. 그래서 내부 문건에는 유난히 중립과 절제라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절제된 언어가 항상 진실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실에서 한 발 물러나 있을 때 언어는 더 정제되고 더 차갑게 다듬어진다. 이번 국면에서 왕실의 언어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다. 카밀라를 둘러싼 내부 인식 역시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한때는 왕을 안정시키는 존재로 정의되던 그녀의 역할이 이제는 왕실의 선택을 시험하는 상징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이 지난 수십 년간 선택해온 방향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이 실제 위기 앞에서 얼마나 유효한지를 가늠하는 순간이 도래한 셈이다. 찰스는 이 과정에서 놀라울 만큼 말을 아꼈다. 가까운 인사들조차 그의 생각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이는 그가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말은 지금 꺼내면 너무 빠르고 어떤 말은 끝내 꺼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왕의 침묵은 전략이자 보호였다. 자신을 위한 보호이기도 했고 카밀라를 위한 보호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변화는 대중의 관심이 점차 결과보다 과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결론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왕실이 어떤 고민을 거쳐 이 지점에 이르렀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이는 왕실 보도에서 드문 현상이다. 보통은 결정만이 역사로 기록되지만 이번에는 결정 이전의 망설임 자체가 주목받고 있었다. 왕실이 인간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실험이 진행 중인 듯한 분위기였다. 언론 역시 톤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추측보다는 맥락을 설명하려는 기사들이 늘어났다.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형태에 이르렀는지를 재조명하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이번 사안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다. 왕실의 현재는 언제나 과거의 연장선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결정의 주체였다. 많은 이들이 왕실이라는 추상적 집단을 떠올렸지만 실제로는 몇몇 개인의 판단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었다. 찰스, 핵심 보좌관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조언자들. 이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곧 왕실의 다음 행보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점점 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지금 이 선택이 10년 후에도 설명될 수 있는가? 카밀라의 존재는 이 질문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언제나 논란과 이해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그 경계 위에서 왕실은 많은 것을 배워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왕실이 말하는 가족과 의무의 의미가 다시 정의될 가능성이 컸다. 이는 단순히 한 왕비의 역할을 넘어 왕실 서사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였다. 제5장은 결단 직전에 정적을 담고 있다. 모든 요소가 제자리에 놓여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순간 이 정적은 불안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을 품고 있다. 찰스와 카밀라, 그리고 왕실은 지금 말 한마디가 역사가 될 수 있는 경계선에 서 있다. 이 경계선을 넘는 방식에 따라 왕실은 또 다른 얼굴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은 더 이상 멀지 않아 보인다. 결정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왕실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느려 보였다. 이는 망설임이 아니라
의도된 속도 조절이었다. 왕실은 늘 시간의 힘을 믿어왔다. 시간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해석을 정리하며 선택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시간마저도 완전히 왕실의 편은 아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질문은 더 정교해졌고 기대는 더 구체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찰스는 자신이 어떤 국왕으로 기억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위기를 관리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변화의 문턱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인물이었다. 과거의 국왕들이 전통을 방패로 삼았다면 그는 전통과 현실 사이의 대화를 시도해온 첫 세대에 가까웠다. 그렇기에 이번 선택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그의 통치 철학 전체를 시험하는 사건이 되었다. 카밀라의 위치는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그녀가 스스로 한 발 물러나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들이 조심스럽게 공유되었다. 이는 희생일 수도 있고 보호일 수도 있었다. 혹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태도는 대중의 인식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라면 침묵은 회피로 해석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침묵은 오히려 책임의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선택, 개인의 감정보다 제도의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태도로 읽힌 것이다. 이는 카밀라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해온 이미지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왕실 보좌진들은 이 국면에서 설명의 수위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어느 선까지 말해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디서부터는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야 하는가? 현대 사회는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왕실은 여전히 신비와 거리감을 필요로 한다. 이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감정이 깊게 얽힌 문제에서는 더욱 그랬다. 찰스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있었다. 바로 선례를 남긴다는 사실이다. 그의 선택은 단발적인 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왕실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순간은 기준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후대의 왕과 왕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인의 고통을 어떻게 공적 서사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왕이라는 지위가 가진 본질적인 딜레마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왕실과 언론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화했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기보다는 흐름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특정 정보는 흘러나가도록 두고 특정 부분은 끝까지 봉인하는 전략이었다. 이는 완전한 개방도, 완전한 차단도 아닌 제3의 방식이었다. 왕실이 시대에 맞춰 선택한 새로운 소통의 형태라고 볼 수 있었다. 제6장은 바로 이 임계점에 머문다. 모든 준비는 끝났지만 아직 말은 나오지 않았다. 찰스는 국왕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 카밀라는 그 결정의 결과를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감당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 그 자체뿐이다. 이 선택이 내려지는 순간, 왕실의 침묵은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지막 장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마침내 침묵이 의미를 갖는 순간이 찾아온다. 왕실의 시간은 늘 이렇게 흐른다. 갑작스러운 결론이 아니라 충분히 숙성된 결정으로. 찰스의 선택은 단호해 보였지만 그 단호함은 오랜 망설임의 결과였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말을 아껴왔고 시간을 견뎌왔으며 무엇보다 감정을 눌러왔다. 그래서 마지막 국면에서 드러난 것은 충격이 아니라 묵직한 현실감이었다. 왕실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동시에 무엇인가를 내려놓았다는 감각이었다. 공식적으로 전해진 메시지는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장들이 이전과 다르게 읽혔다. 말해지지 않았던 맥락이 시간 속에서 충분히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그 선택이 왜 이 시점에서 이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 했다. 이는 왕실과 대중 사이에 형성된 일종의 묵시적 합의였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남겨지고 싶지도 않다는 감정의 교환이었다. 찰스는 이 결정으로 국왕으로서의 얼굴을 다시 정의했다. 그는 완벽한 상징이 되기를 포기하는 대신 설명 가능한 인물이 되는 길을 택했다. 이는 전통적인 왕실 이미지와는 분명히 다른 선택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현대 왕실이 요구받는 새로운 역할에 가까워졌다. 권위는 거리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이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카밀라의 자리 역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야기의 중심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이 변화의 무게를 떠안은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녀의 침묵은 끝내 설명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그 대신 하나의 태도로 남았다. 자신의 감정보다 왕실의 안정을 우선시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요구한 개인적 비용은 쉽게 수치로 환산될 수 없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결말이 왕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단순히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왕실이 비로소 현실과 같은 속도로 숨쉬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상화된 존재가 아니라 제한과 갈등 속에서 선택하는 제도로서의 왕실. 이는 비판과 이해를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위치였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기에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역설적인 지점이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오랫동안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찰스의 통치 초기를 규정하는 사건으로, 카밀라의 역할을 재정의한 전환점으로, 그리고 왕실 서사가 개인의 삶과 어떻게 교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는 언제나 결과보다 맥락을 오래 기억한다. 그리고 이번 맥락은 매우 현대적이며 동시에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들었다. 왕실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여운이다. 큰 소리 없이 마무리된 이 국면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기억될 것이다. 찰스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고, 카밀라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왕실은 또 한 번 스스로를 조정했다. 시대에 맞추어 조금 낮아지고 조금 느려졌으며 조금 더 인간적인 방향으로. 제7장은 끝이자 시작이다. 하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로 인해 열린 질문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왕실은 여전히 전통 위에 서 있지만 그 전통은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감당하는 방식이야말로 이 시대 왕실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